네, 앞에 시간에는 이제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판매 관리비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판매 관리비가 아닌 기타 거래 쪽을 보겠는데, 기타 거래라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판매 관리비가 아닌 다른 거래들이니까 더 분계면에서는 더 복잡한 그런 거래들일 거예요. 자, 내용이 10월 달인데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자, 10월 1일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 액면가 5,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8천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얼마예요? 예, 600만 8천원.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부터 일단 입력을 합시다. 네, 10월 1일 대변의 보통예금 확실하니까 확실한 거부터 입력해 놓고 봐야 돼요. 대변의 6008-000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서울은행 6008-000. 자, 이렇게 대변을 일단 확정을 지어놓고 차변을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왜 600만 8천원이 나갔느냐 보니까 주식을 산 겁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액면 금액은 이 회계 처리하는 데는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금액 주당 6,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단기 매매 증권이 6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600만 원 증가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은 거래처 채점하지 않습니다. 채권이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지만 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 채점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00만 원 입력하시고, 자, 8,000원은 우리가 뭘로 처리해야 됩니까? 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수료 검색을 해봤을 때 코드가 굉장히 많은데 몇 번 쓰실 겁니까? 945번 써야 됩니다. 예. 왜 831번을 쓰면 안 되느냐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은요, 투자 목적의 자산입니다. 투자 목적의 이 당좌 자산인데 투자 목적의 자산에는 판매 관리비로 비용 처리 안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945번 영업의 비용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수수료들, 이것이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만 단기에 비용 처리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주식 유가증권 중에서도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가령 매도 가능 증권이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살짝 바꿔서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투자할 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6,000원에 주당 6,000원에 구입하였고, 이렇게 문장을 살짝 바꿔 놓으면 차변의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수수료 비용이 따로 회계 처리되지 않고 매도 가능 증권이 600만 8천원이 되는 거예요.
600만 8천 원. 또는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투자할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네. 이게 주식이니까. 주식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가 없죠. 주식이라는 건 만기가 없으니까. 만약에 주식을 채권으로 바꿔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한국의 채권 뭐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을 구입했다. 이렇게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수수료가 만약에 8천 원 또 지출됐다고 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그 수수료 8천 원은 만기 보유 증권에 합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네. 그래서요. 단기 매매 증권만 유별나게 취득할 때 수수료를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절대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알죠? 이 단기 매매 증권 이제 처분에 관한 것도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처분할 때 수수료는 또 비용 처리 안 해요. 처분 이익에서 빼주고 처분 손실이 발생했으면 손실에다 더해줘요.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당좌자산을 배울 때 연습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쯤은 이제 잊어버렸겠죠. 다시 한번 또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자,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에서 우리가 이 특이한 사항들을 좀 기억하셔서 잘 해냅시다. 자, 2일 날 거 보겠습니다. 10월 2일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 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8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랬어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거만큼은 뭐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에 얼마가 입금됐는가를 한번 계산해 봅니다. 180만 원에 처분하고 3만 원을 차감한 것이 입금됐죠. 예, 그러면 얼마 입금됐어요? 예, 177만 원 보통예금 입금으로 처리합시다. 네. 자, 2일 날 차변입니다.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서울은행 아닌가요? 예, 서울은행. 이미 아까 3만 원 빼고 계산해 봤죠? 177만 원. 1770000 이렇게 확실한 거부터 일단 입력해 놓고 자, 이 돈이 입금됐을 때는 뭔가를 팔았겠죠. 예, 여기 아까 처분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단기 매매 목적으로 구입해 두었던 주식을 처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매매 증권에 자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 금액을 대변해 쓰는 게 아니에요. 구입 금액을 쓰는 거예요. 네, 알아주세요.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7번. 네, 얼마에 구입한 겁니까? 200만 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산을 처분했을 때 그것이 어떤 자산이든 간에 그것이 증권이든 그것이 건물이었던 그것이 차량 운반구였던 간에 처분할 때 그 자산을 대변에 기록하는데 취득금액으로 기록한다는 거. 예,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다 이걸 쉽게 생각하고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거 177만 원 들어온 대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77만 원 이렇게 기록해 버리면 단기 매매 증권에 잔액이 남게 돼요. 장부에. 예, 얼마가 남게 되느냐? 23만 원이 남게 됩니다. 다 처분했는데 장부에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200만 원 다 털어내야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만 원짜리 주식을 177만 원에 갖다 파는 거예요. 원래는 18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3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는 177만 원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 시 수수료는 여기서 비용 처리 안 합니다. 네. 따라서 23만 원 모두가 손실로, 이게 무슨 손실이냐면 단기 매매주권 처분 손실이에요. 자,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이겠죠. 자, 이일날 차변에 단기로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이라는 개념값이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은 손실을 줄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938번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것으로 합산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200만 원짜리 주식을 180에 처분했기 때문에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 가산된다 그랬죠. 가산된다. 수수료 비용 처리 따로 안 합니다. 처분 손실이 있으면 처분 손실에 가산하고, 이익이 있으면 이익에서는 차감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3일날 거 봅시다. 3일날 문제 보시면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이 100만원에 총액 100만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게 얼마인지 이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0에 처분하고 2만원이 차감된 것이 입금됐으니까 128만원. 네, 그거부터 일단 입력을 할까요? 10월 3일 날 차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들어온 돈 2만원 뺀 128만원. 그리고 대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28만원이 들어온 것은 주식을 처분했는데, 자, 총액 100만원에 구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처분하면은 자산은 대변에 기록할 때는 구입한 금액, 즉 취득 금액을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을 기록해야 돼요.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107번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100만원 감소시키면 장부가 제로가 되겠죠. 처분했으니까 장부를 제로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놓고 보면은 이제 28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대변이 28만원 부족합니다. 그러면 대변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익이 났다는 거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에다가 단기로 검색해 보세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줄여서 쓴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906번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그것이 28만원이 됩니다. 원래는 100만원에 사가지고 130만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었다면은 30만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100만원에 산 것을 130에 처분했으니까. 그런데 요 수수료 2만원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이 이익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30이 아니라 28만원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며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에 차가감한다 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문제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단기 매매증권.
다음에 10월 4일 거 보겠습니다.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랬습니다. 이때 200만 원을 회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 지급한 금액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는 20만 원입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자, 출금전표로 하죠. 4일날 출금전표. 계약금은 선급금. 예, 선급. 131번 선급금인데요. 선급금은 거래처 코드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네. 맘모스라고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1121번. 그래서 10% 200의 10%는 20만 원이더라. 잘 아실 거고요. 자, 5일날 거로 가보겠습니다. 경기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4일 거하고 입장이 다르죠. 4일 거는 구입하기로 하고 이거는 우리가 판매하기로 하고, 네, 우리가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거죠.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입금전표로 한번 해볼까요? 예, 입금은 9분이 2번입니다. 입금으로 하시고 계약금을 받은 것은 선수금이라는 부채예요. 자, 259번 선수금 부채 역시 선급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경기상사. 대변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500만 원의 10%니까 5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500만 원이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6일 날 거 봅시다.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요. 현금 200을 대여했다 이겁니다.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그러면 대여했으니까 대여금이 맞죠. 대여금이라는 자산도 채권에 해당이 되니까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요. 자, 10개월 치니까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 114번이죠.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금나라. 네, 금액 현금으로 대여했으니까 이거 예, 출금으로 하죠. 네, 1번 출금으로 하면 한 줄로 처리가 되네요. 네. 차변 대변 해도 되는데 예, 출금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여기 가서 출금으로 바꾸고 200만 원으로 고치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출금으로 하시고 단기 대여금 예. 주식회사 거래처 167번 금나라 금액은 200만 원. 자, 7일 날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 빌렸다는 거죠. 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빌려가지고 바로 보통예금 계좌로 넣어놨어요. 6개월 후에 상환할 것이고 이자 지급일은 매월 30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자 지급하는 날이 아니니까 이자 지급에 관한 회계 처리는 필요가 없고 오늘 할 일은 차입금이라는 부채 증가시키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두면 되는 건데 이때 차입은 6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개정 과목이 뭐가? 네, 단기 차입.
자, 대변의 단기차 입금 거래처 농협으로 입력합시다. 7일날 대변의 단기차 입금 260이죠. 거래처 농협 2천만원, 차변은 103번 보통예금, 네, 서울은행 2천만원. 그래서 부채 증가, 자산 증가인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일날로. 자, 8일날은 무슨 거래인가 볼까요?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서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산을 오늘 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영숙이라는 사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출장비로 지급했다는 것을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 출장비가 돌아와 봐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은 출장비는 개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죠?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차변에 3번 차변에 가지급금. 가지급금도 사원별로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사원의 이름으로 꼭 입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금 지급했어요? 네, 그러면 네, 좋습니다. 차변으로 할 게 아니라 출금으로 하죠. 1번 출금으로 해서 예, 가지급금 김영숙 5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일날 거 보겠습니다. 9일이죠. 9일날 거 보겠습니다. 9일날 거래는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그러니까 여기 지출한 것이 있는데 이걸 전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부 더해봅니다. 24만원에 5만원에 20만원 49만원인가요? 네. 그러면 49만원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나머지 만원이 뭘로 했느냐? 현금으로 정산했다는 거죠. 그러면 김영숙 씨가 회사에다 입금했겠죠, 현금을. 그러면 현금을 차변에 넣어야 돼요, 대변에 넣어야 돼요? 네. 차변에 현금을 10,000원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차변에 두 건입니다. 현금 10,000원, 여비교통비 49만원. 자, 차변부터 한번 입력을 한다면 차변에 101번 현금이 10,000원, 또 차변에 여비교통비 49만원, 대변은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정산을 하는 거니까 대변의 가지급금이 됩니다.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에 소멸시켜 주는데 거래처 반드시 필요하겠죠? 31113 김영숙으로 거래처 코드로 꼭 해줘야 됩니다. 50만원. 그래서 가지급금을 대변에 기록할 때 가지급금 총액을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만약에 돈을 가져왔으면 현금, 네, 남겨온 것은 현금으로 입금 잡으면 되겠다. 자, 10일날 문제 비슷한 문제네요.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날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여비교통비라는 얘기예요. 다 더해 보겠습니다. 15만 원을 더하면은 42만 원. 47만 원 나오네요. 네. 자, 그런데 얼마를 가지급금을 가져갔냐면은 4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가지급금은 40만 원 털어내고 차변의 여비교통비를 47만 원 잡으면 돼요. 자, 한번 잡아봅시다. 네. 자, 대변, 이번에는 한번 대변부터 입력해보죠. 대변의 가지급금 134. 이번에 사원의 이름은 김상진. 가지급금은 4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로 쓰고 온 것은 47만 원. 차변의 여비교통비 47만 원. 그리고 그러면 7만 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해 줬겠죠. 그래서 대변에 101번 현금 7만 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현금이 7만 원이 되겠다. 네. 이렇게요.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현금을 회사가 받는 경우도 있고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11일 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일 날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답니다. 예, 부족하니까 장부에서 현금을 줄여줘야 되죠. 네,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부에서 빼야 됩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어디론가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건데 장부에 누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출금으로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적어도 돼요. 대변의 현금이에요. 아니면 우리처럼 그냥 출금.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개정 과목으로 쓴다 이거예요. 141번 현금 과부족. 차변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 과부족이 얼마냐?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부족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과부족이 되는 겁니다. 출금전표로 써도 되고. 다음 날짜 거 보겠습니다. 12일 거. 12일 거를 보시게 되면은 11일 날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한 5만 원은 사무실 직원의 야근식 때인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아, 야근식 때는 우리가 개정과목 뭘로 처리하면 되죠? 복리후생비 차변에 적고 아까 차변에 현과 적었던 것을 대변에 적어서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네. 자, 10월 12일 차변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거래처와 적요 채점 안 합니다. 5만 원. 그리고 대변을 현금 과부족 141번으로 5만 원 기록하게 되면 현금 과부족의 원장에 가면은 이제 제로가 돼 있겠죠. 어저께 차변에 5만 원 잔액이 발생했다가 오늘 대변에 5만 원을 기록하니까 잔액은 제로가 돼 있다.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면 현금 과부족은 언제나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족한 것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12월 결산일을 맞이했다 그러면 뭘로 처리하죠? 예, 차변의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잡손실. 12월 31일 날은 잡손실. 대변의 현금 과부족. 그렇게 됐던 거죠.
네, 13일 날은 어떤 거래인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이 발견됐답니다. 그 원인은 모르겠대요. 그러면 많았다는 것은 입금이 있었는데 장부를 누락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현금을 증가시켜야 돼요. 많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차변의 현금입니다. 그런데 그냥 차변의 현금은 우리가 입금전표를 써도 되지요. 예, 그래서 13일 날짜 구분을 2번 입금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과 부족. 대변이 현금과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만 원이죠. 그런데 그 14일 날은 또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안 밝혀졌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뭔 일이 있어. 14일 날 가보겠습니다. 자, 14일 날은 급여,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답니다. 자, 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전부 다 직원들이 부담한 거예요. 회사가 전혀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변이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네. 자, 14일 날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예수금 부채 감소. 차변 예수금 부채 감소 22,000원인가요? 대변 보통예금 서울은행 22,000원이 되겠다. 자, 다음은 15일 날 거를 보겠습니다. 지점 확장을 위해 강남 빌딩과 월세 계약을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럼 보증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럼 보통예금은 대변이죠. 네, 자, 보통예금부터 일단 자리를 잡을까요? 네. 자, 15일 날 대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네. 15일 날 보통예금 1,000만 원이죠. 보증금 1,000만 원. 자, 차변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임차 보증금. 그렇습니다. 임차 보증금이에요. 임차 보증금 962번. 자, 임차 보증금은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처를 꼭 넣고 가야 됩니다. 네, 임차 보증금 어느 빌딩인가요? 네. 그래서 네, 강남 빌딩 거래처로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팁 하나 드리면 시험 볼 때 자, 이거 보통예금에서 1,000만 원 지급했다니까 대변은 내가 확실히 알 것 같아. 근데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 딱 생각이 안 나는 애. 그건 이거 이걸 지우고 이거 가야 되나? 내가 차변에 아무거라도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고칠까? 저 같으면 아무거라도 넣어놓고 나중에 고칠 것 같아요. 시험지에다가 딱 표시해놓고. 네? 시험지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건 내가 나중에 고칠 문제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대충 넣어놨어. 임차 보증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넣어놓고 표시해놓고 다음 문제로 가는 게 낫겠죠. 대변은 확실한데 차변이 생각이 안 나서 이거 지워버리고 가는 것보다 어차피 틀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몰라서 못 고치면 어차피 틀린 건데 뭘 지우고 갈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차변에 아무거나 넣어놓고
생각나는 대로 넣어놓고 시험지에다 표시해놓고 내가 다 하고 나서 시간 나면 고쳐야 되겠다. 그때 와서 고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르는 거에서 너무 고민에 빠지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대충 생각해보다가 안 나면 비슷한 거 그냥 넣어놓고 가세요. 생각나는 거. 네? 네.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아니 월세를 네. 그 고민이 다른 사람하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월세를. 내거나 받을 때. 네. 지금 이건 월세가 아니라 이제 보증금이었고. 네, 근데 그 월세를 받거나 예. 낼 때 그 계정까지. 예. 월세를 받는 사람은 임대료 수익 발생으로 대변에 기록하고요. 월세를 내는 사람은 임차료로 해서 차변에 기록합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은 그것이 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기록하고 받는 사람은 수익이에요.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수익 발생 대변 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런 고민이 다른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문나는 거 있으면 탁 터놓고 서로 고민을 같이 나누어서 그 고민이 같이 해결돼야지. 자, 임차 보증금 거래처를 꼭 걸어야 됩니다. 임대 보증금도 마찬가지겠죠. 채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받는 사람, 강남 빌딩이 회계 처리할 때도 만약에 보통액으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 빌딩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차변의 보통액금 1,000만 원, 대변의 임대 보증금 거래처를 뭘로 넣을까요? 지금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유형상사죠? 예. 그래서 이 강남 빌딩은 회계 처리할 때 대변의 임대 보증금 유형상사 해가지고 1,000만 원 부채 증가로 잡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유형상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예요. 유형상사는 강남 빌딩에다가 임차 보증금을 준 거고, 강남 빌딩은 임대 보증금을 받은 거고, 그래서 강남 빌딩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은 부채이고, 유형상사 입장에서는 이 1,000만 원이 임차 보증금으로 자산이고. 정리되죠? 예. 자산이고. 자, 이제 16일 날로 넘어가 볼까요? 예. 16일 날.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원인 알 수 없으면 그냥 회계 처리 안 하면 되죠. 뭐 200만 원 들어왔 밝혀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안 한다 그럽니다. 나중에 뭐 확인되면 그때 회계 처리하죠.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나 여기서는 안 하면 틀려요. 네, 그래서 왜냐 보통 예금에 200만 원이 입금됐으니까 우리가 회계상 거래를 배웠잖아요. 자산이나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기면 그건 회계상 거래란 말이에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자산 증가 잡아볼까요? 자, 16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이 증가합니다. 103번 서울은행. 보통 예금이 200만 원 증가합니다. 그런데 왜 증가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 모를 돈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네, 개인 통장에 그런 게 좀 찍히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 뭘로 처리할까요? 배웠죠? 가수금. 부채입니다. 가수금이라고 해요. 가지급금하고 약간 비슷한데 서로 반대가 되죠. 가지급금은 자산이고 가수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가수금. 가수금 200만 원. 근데 가수금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날도 있는데 통장에 거래처가 찍혔을 때도 있어요. 동방상회라고 딱 찍혀서 우리 그 통장에
이게 그 거래처 찍혀서 통장이 찍히죠? 거래처 찍히고 저교회 그 거래처 찍히고 금액 찍혀요. 근데 동방상해라고 찍혀. 근데 동방상해가 무슨 우리 회사하고 무슨 관계인지 아직 몰라. 근데 동방상해는 맞아. 그러면 가수금 동방상해 이렇게 적는 경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도 보통예금 통장에 동방상해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가수금 동방상해 200만 원 이렇게 대변에 부채로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상해가 어떤 회사냐 이제 영업부에 또는 이게 직원들에게 확인을 해서 알아보니까 무슨 사원의 거래처가 새로 개설이 됐어요. 그 회사가 동방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뭔 돈을 입금했더라.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때의 가수금은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겁니다. 가수금도 가지급금과 같이 임시계정이에요. 가계정. 결산 때는 안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결산 때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없어져야 되는 계정 과목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결산 때 안 나타나야 되는 계정 과목. 현금가부죠. 가지급금, 가수금. 혹시 또 없을까요? 금방 생각났었는데 지금. 뭐가 또 없어져요? 선납세금 없어야 됩니다. 선납세금. 그게 무슨 말인고 할 거예요. 결산수정분계 우리 배울 때 법인세 중간 애납한 거, 법인세 중간 애납이나 법인이 저축을 했다가 이자를 받았을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하는 세금들을 법인세 중간 애납한 거, 그다음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낸 거, 이것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놔요. 기중에. 그랬다가 결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선납세금 자산을 대변에 기록해 가지고 자산 감소시키고, 만약에 선납세금이 600만 원이 있었다면은 차변에 그걸 무슨 비용 처리하죠? 법인세. 결국에 법인이 내는 세금은 다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법인세 중간에 납한 것을 법인세로 처리 안 하고 자산 처리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예금 찾을 때 이자 받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세금 뗀 거, 세금 원천징수 당한 거, 이거 다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결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선납세금을 대변에 적어서 제로로 만듭니다. 그걸 전부 법인세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죠. 그거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에서 수동 분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수동 결산에. 좀 아리송할 거예요. 그게 아주 주의 깊게 그때 공부했던 분은 지금 생각이 날 겁니다. 보니까 생각나신 분이 한 5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납세금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개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그 정도만 알면 돼요. 현금과부적, 그 다음에 가수금, 가지급금, 그 다음에 선납세금 등 이런 것들은 결산 때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서는 안 된다. 잔액이. 자, 17일 날인가요? 네, 17일 날 거래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이제 밝혀졌네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이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하고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0만 원인 것이 확인이 됐답니다. 그러면 가수금을 일단 차변에 적어서 제로로 만들고 대변을 요 두 개로 풀면 됩니다. 외상매출금과 계약금으로. 자, 그러면 차변에 가수금이 와야 됩니다. 3번 차변에 257 가수금. 아까 가수금을 거래처를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안동상사를 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처음에 가수금이 거래처가 안 걸려 있는 것을 예. 여기서 차변에 또 가수금을 갑자기 거래처를 걸면 예. 거래처 원장에 또 잘못 기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넣을 필요 없고요. 대변에 그렇죠. 108번 외상매출금. 여기는 거래처 꼭 걸어야 돼요. 예. 안동상사죠? 예. 180. 또 대변에 20만 원은 뭐겠습니까? 예,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니까 259번 선수금이고 역시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102번 20만 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수금이 밝혀지면 이렇게 우리는 회계 처리한다. 네, 쉬는 시간이 됐죠? 네, 10분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